자, ITQX에서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폼,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은 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기 눌러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2개, 쿼리 2개, 폼 2개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2개 만들면 끝납니다. 보고서 첫 번째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테이블 보고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편물 레이블처럼 되어 있는 것을 레이블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2개의 보고서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세탁 정보 현황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이름은 세탁 정보 현황 보고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드는 거니까 만들기를 눌러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보고서 그룹이 있죠. 보고서 그룹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건 아마 보일 거예요. 저는 프로그램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보고서 마법사라고 나옵니다. 보고서 마법사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 했냐면 쿼리를 가지고 하라고 했죠. 쿼리 중에서 세탁 정보 현황 눌러주시면 이런 항목들이 지금 다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접수일자부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세탁 구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세탁명 더블 클릭, 수령 예정일 더블 클릭, 단가, 그 다음에 할인 요령, 총 6개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고서 제목은 이따 편집할 거고요. 이거 데이트 시리얼도 이따가 할 거고요. 4번 접수일자의 월별로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접수일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기준 월로 그룹화를 한다고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별로 하라고 있으니까 그룹화 옵션에서 접수일자 이렇게 그룹화를 하는데 여러 개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월로 하라는 거죠. 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단가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단가를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 한번 눌러주시면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누르면 번갈아 가면서 오름 내림으로 차순이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항상 꼭 거쳐야 될 것이 요약 옵션입니다. 요약 옵션 눌러보시면 뭐에 대한 거냐면 여기 합계라든지 총합계. 그래서 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구한다. 총합계, 총평균 이런 것을 구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해당 뭘 구했는지 보시고요. 항목이 뭔지. 자, 단가가 합계를 구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럼 여기 합계란에다 꼭 체크해 주세요. 평균, 총평균을 구했다 하더라도 합계란에 체크를 해야만이 이 총이라는 이 요약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냥 이게 아니고 평균이나 뭐 이런 데서 체크하면은 총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평균. 자, 그래서 항상 총합계, 총평균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합계에다가 해당 항목의 필드에 합계에다가 체크하라는 거.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이름이 세탁정보 현황 보고서죠. 한 칸 띄우고 보고서. 자, 그 다음에 바로 수정 들어갑니다. 보고서 디자인 수정 눌러주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전 항목이 선택이 되게 한 다음에 홈 탭 눌러서 글꼴 색깔을 검정 색깔로 해서 진하게 다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보기로 잠깐 보면은, 자, 이러한 내용들 여기는 없어요. 그죠? 이런 뭐 요약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페이지 번호도 없습니다. 자, 요거 없애주셔야 돼요. 요거 페이지. 자기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디자인 보기 같으면 이거죠. 요약. 요약이라고 해제하고요. 이거 나와 있는 거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딜리트 키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고 페이지 여기 있죠. 이것도 필요 없는 게가 들어가 있어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보고서 보기를 보시면 날짜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날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위에. 그래서 이 날짜, 현재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날짜를 나중에 이제 수정해서 여기 위에다가 올릴 거니까 위에다 올리려면 약간 넓어야 되니까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대면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렇게 보이죠? 이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날짜를 끌고 가서 테두리 끌고 가서 여기다 갖다 일단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끝부분이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아래로 내려와서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좀 편해요. 이럴 때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다 맞춰야 되니까 이 내용을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돼요. 자, 홈탭 눌러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이 끝선에 맞춰서 날짜가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도 좀 줄여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집어넣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목부터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항목을 보니까 먼저 접수일자죠. 자, 이거 다 선택이 되게끔 하려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정렬에 가셔서 맞춤을 가셔서 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왼쪽에다 맞추면 기준이 좀 왼쪽에 맞춰주면 편해요. 왼쪽 맞춤을 딱 해주시고 크기 공간을 가장 좁은 너비로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서 가장 긴 글자가 접수일자잖아요. 그 4개의 글자가 다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전부 다 되어 있죠. 자,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가운데 정렬인지 여기는 오른쪽 정렬인지 이거 그러니까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거의 가운데 정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탭 눌러가지고요. 가운데 정렬 눌렀는데 한 번 눌러서는 안 바뀌어요.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눌려진 모습이 될 때까지 눌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놨는데 자, 요거 약간 띄워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하나, 둘, 세 번 정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유 있는 여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보고서 보기 딱 눌러봤더니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그죠? 뭐만 있으면 돼요? 접수일자만. 야, 여기 위에 있는 항목은 레이블이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수일자가 또 여기도 중간에 또 들어가 있고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하셔서 접수일자 여기 내용 일단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용이 접수일자만 나오면 되죠. 여기 뒤에 뭔가가 더 들어있어요. 요거 지워버리세요. 그냥. 그러면은 접수일자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접수일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그룹으로 4월, 5월로 묶었는데요.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고서 보기 딱 눌러보니까 에이프릴 2023 이게 월도 나오고요. 월이 영어로 나오고 연도가 4자리로 나오죠. 이거 월로만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해줘야 되냐면은 폼으로 해줘야 됩니다. 포맷 형식을 지정해서 해주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이 내용 여기 들어있는 내용 이 내용을 한번 쭉 가지고 여기서 지금
좁아가지고 편집하기가 힘드니까, 메모장을 띄워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 붙여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포맷 형식으로 해서 접수 일자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영문으로 표기하라고 해서 월을 4개로, 연도가 4개.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자리만 있으면 돼요. M 하나 이렇게만.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붙었어요? 월이 붙었어요. 근데 형식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넣어줘 보세요. 이렇게 월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 집어넣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그냥 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기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나오네요. 4월, 5월. 자, 그런데 디자인 보기로 가서 다시 한번 그 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딱 보니까 여기에 월이 들어가는 M, 즉 month의 약자죠. M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문자 월을 넣을 때 이 사이에 뭘 넣었어요? 이거 구분자를 넣은 거죠. 원표시처럼, 즉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데 그거를 넣어서 구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모를 때 이건 왜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됐냐면 마법사 기능이 있어요. 보고서 마법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법사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여기 나와 있어요. 해놨습니다. 여기 M 역슬러시 있죠? 그리고 월 이렇게 해서 디렉터리 표시할 때 이거 하잖아요. 폴더 표시할 때. 자, 그래서 그걸로 집어넣어서 구분 표시를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세탁 구분이 와야 돼요. 세탁 구분이 와야 되고 단가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세탁명 뭐 이런 것들 세탁 구분 수령 예정일 이런 것들이 일단은 약간 옮겨 놓겠습니다. 단가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만큼 옮기고요. 자, 단가를 미리 갖다 저쪽에다 놓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선택이 되게 해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단가를 여기다 아예 빼놔버리면 나중에 좀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탁 구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자, 왼쪽 방향키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대략 위치 이 공간 잘 보시고 여기는 조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6자 범위까지 줄여주시면 되죠. 나중에 정렬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정렬 무조건 왼쪽 맞춤, 그 다음에 크기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줄여주면서 6자 정도 크기만큼 나오게. 그리고 얘네는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되어 있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누르라고 했죠.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세탁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탁명 범위 잡아 블록 설정해서 이렇게 위치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렬 항상 왼쪽,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예요. 그래서 크기를 같이 해놓고요. 얘는 가장 긴 게 5글자가 가장 길죠. 5글자 정도 들어갈 정도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로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한 번 더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 사이 공간이 여기보다는 상당히 넓죠. 그래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립 예정일, 수령 예정일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렬에 가셔가지고 정렬에 가셔서 먼저 왼쪽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자, 요거는 좀 길어야 되겠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일단 왼쪽으로
방향키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일단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놔야 여기 여백을 좀 분간할 수 있겠네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면 되겠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늘려주면 되겠죠? 아마 좀 모자랄 거예요. 볼까요? 보고서 보기 딱 눌렀더니 모자라서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이 크기를 조금 더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고, 자, 보고서 보기 딱 들어가서 그래도 안 나왔네요. 상당히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양쪽으로 이쪽으로 좀 더 늘려주고 이쪽으로도 좀 더 늘려서 다 나왔죠. 이제 이렇게 해서 위치 잘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단가하고 할인 유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눌러서 저는 이제 창을 줄여놨기 때문에 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다 보일 거예요. 자, 단가 부분 여기 이렇게 선택해서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정렬해서 자, 왼쪽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위치는 조금 옮겨 볼까요? 이렇게 조금 옮겨서 늘려주겠습니다. 양쪽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숫자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항목만 얘만 가운데 맞춤해 주시면 돼요. 네, 숫자는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쉽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 보기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할인 유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할인 유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맞춤의 왼쪽,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왼쪽으로 약간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최대 내용이 여기 항목만 보이면 되죠. 항목이 4글자가 가장 긴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약간만 조정해서, 자, 이거는 가운데 맞춤이 되죠. 전부 다. 자, 그래서 홈 탭 눌러서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맞춤을 했는데 안 눌러져 있죠?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보기 딱 눌러서 보니까 이제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항목들이 여기 지금 이제 굵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조건부 서식에서 들어간 거니까 그렇고요. 여기도 굵게 되어 있고, 여기도 굵게, 그 다음에 이거 합계하고 총합계도 굵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5번에 보면은 단가의 합계와 총합계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굵게를 하라고 되어 있죠. 썸함수로. 뭐 합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썸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일단 전체 이렇게 선택하셔서 홈 탭 눌러서 굵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합계 눌러주시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들어가서 접수 일자만 빼고 여기는 굵은 게 아니니까 여기 항목은 그렇고 여기 내용은 그룹 내용은 굵은 것이 아니죠. 여기만 이렇게 굵게 해주시고 여기도 썸 해서 여기에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빠져나간 부분, 지웠던 부분, 여기 빈 공간이 생기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사이에 빠져나갔잖아요. 요거를 위 방향키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도 좁혀주셔야만이 나중에 여기 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 남겨놓고요. 여기 약간만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서 보기 다시 보시면 이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편하게 이렇게. 공간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 여기 선 집어넣고 나머지 것들 이제 위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자, 디자인 보기에서 해야 될 것들은 다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 넣어볼게요. 선은 어디에 있냐면은 보고서 디자인에 컨트롤 박스에 있어요. 컨트롤 박스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바뀌죠? 여기에다 갖다 대시고 위치 잘 보시고 이 정도 앞에 공간 남겨놓고 자 그냥 그리기 정말 힘들어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Shift 키 눌러주세요. Shift 키 누르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해서 끝 위치만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렇게 잡아서 딱 놓으시면 그냥 수평선이 그려져요. 아주 편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해놓고 이게 선 두께가 굵어요. 지금 이건 가는 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고서 디자인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속성 시트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 띄워놨습니다. 작업하기 편하게. 여기에 있었어요. 이쪽에다 갖다 놓고 봅니다. 자, 보면은 형식에 테두리 두께가 있어요. 두께. 근데 가는 선으로 지금은 되어 있죠. 요거를 2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굵어집니다. 자, 그래서 굵게 만들어 놨고요.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되는데 요 사이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 붙여주시고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다가도 하나 하고 여기에다가도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면은 여기도 다 들어갑니다. 똑같은 합계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자, 요거 정확하게 정밀하게 움직이려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키를 조정하세요.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위 방향 키 이렇게 눌러보시면 선에 붙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럴 때가 이제 제대로 다 된 거고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키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C 눌러서 복사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V 눌러서 이제 붙여넣기 V 한 번 더 두 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선 두 개가 더 생겼죠? 이 맨 마지막 선에 이렇게 노랗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 이렇게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합계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이때도 여기까지 와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로 해서 여기 이렇게 딱 붙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한 다음에 아래 방향 키로 내려가다 여기서부터 컨트롤 아래 방향 키로 이렇게 딱 붙게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볼까요? 보고서 보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제대로 들어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선까지 이제 다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셔서 제목 선택해 놓고 자,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고서 제목 궁서 24포인트 굵게 밑줄 가운데 맞춤. 자, 홈 탭 눌러서 글꼴을 궁서로 바꿔줍니다. 궁서.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24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밑줄.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가운데로 맞추려면은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 여기 끝부분 조절점 있죠? 여기. 가운데 조절점을 끌고 여기 끝에 요 부분에 딱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맞춤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내용 보니까, 여기가 바탕이 회색 계열로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거는 이제 어디서 가서 처리하느냐면은 나중에 레이블 보고, 레이블로 가서, 여기, 레이블이 아니라 레이아웃 보기로 가서 처리를 해줄 테니까, 여기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날짜고요. 특정일이 요일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특정일을 지정해주고 요일까지 나오게 하는 함수가 바로 데이트 시리얼입니다. 이거는 특정일이고 이거는 오늘이고 나오는 현재 오늘이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트 시리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보고서 디자인에 여기 속성 시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밑에 내려가면 속성 나와요. 그럼 여기 속성 시트 이렇게 열 수 있고요. 보고서 디자인에 속성 시트 클릭해도 열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함수들은 어디서 해주자면은 데이터 탭에서 해줍니다. 지금 now 함수로 들어가 있죠? 이 함수를 뭘로 고친다고요? 데이트 시리얼로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DA죠. DATE 딱 치면은 데이트 시리얼 함수 보이죠? 그럼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가로 안으로 이렇게 커서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커서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대로 치면 돼요. 연도 그냥 특정일이니까 2023 딱 쳐주면 연이 되는 거죠. 연 4자리. 그리고 사이 구분자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콤마로 하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월은 M이죠. M은 M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바로 5월 쳐야 되죠. 5. 그 다음에 콤마 며칠? 13일 13 끝이죠.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시리얼에서 2023년 5월 13일 들어갔고 이거 닫아보세요. 닫아보시고 여기 보고서 보기로 딱 보시면 이렇게 특정일의 요일까지 나오는 함수로 데이트 시리얼을 썼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레이아웃 보기로 와서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보기로 와서 레이아웃 보기로 와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보이고 막 그래요. 테두리도 보이고 이런 거 다 없애줘야 돼요. 없잖아요, 여기. 자, 여기도 투명하게 해줘야 되고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 디자인 눌러보시면 속성 시트 나옵니다. 눌러주시고 이건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형식 탭에서 해야 돼요. 형식 탭에서 보시면 여기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배경 스타일이 있어요. 배경 스타일 눌러보시면 여기 투명 나옵니다. 투명. 그러면은 투명하게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 창 그냥 그대로 열어놓고 다른 작업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색깔 들어있는 거 없잖아요. 여기 색 들어있는 거 클릭하시고 자, 이거 배경에 색깔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디서 해주면 되냐면은 다른 배경색에서 해주십니다. 다른 배경색에서 여기 끝부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점점 나오고요. 점점점에서 색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여기도 들어갔죠? 이거 눌러주시고 점점점 색 없음. 여기도 있죠? 클릭해 주시고 점점점 색 없음.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테두리가 들어갔어요. 이제 요거 테두리 요것도 하려면은 이거 선택하고 막 하고 또 하고 그러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 눌러주시면 얘도 눌러주시면 얘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만 눌러도 다 선택이 되죠. 여기 합계도 하나 누르는데 다 선택이 된 거고 총합계만 별도로 해서 3번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어디에서 해주면 되냐면은 테두리에서 스타일로 갑니다. 테두리 스타일 여기 가서 보시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다 없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하고 같게
만들어졌죠. 이제는 뭐만 해주시면 6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4번도 했고요. 4번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만들 때 한 내용이고요. 5번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6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단가가 5,000원 이상인 경우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는데 글꼴을 굵게 하고 배경을 노랑으로 하는 이렇게 특별한 서식을 만드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다 적용하라고요? 단가에다가. 단가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얘네들은 합계예요. 단가를 눌러주시고 서식에 가셔서 서식, 보고서 레이아웃 도구에 서식 가셔서 조건부 서식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규칙을 넣어서 자, 서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을 사용해서 자, 필드 값이 5,000원 이상의 경우 다음 값 이상이죠. 뭐뭐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5,000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죠. 필드 값이 5,000 이상이라는 얘기. 자, 그러면 굵게 하고 그죠? 그리고 배경을 무슨 색으로? 노랑으로 해라.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드 값이 5,000 이상 크거나 같은 거.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들어갔는데요. 여기 문제지에 보면은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5,000은 이건 아니죠. 여기 단가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고 있으니까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만 중간에 생뚱맞게 지금 들어가 있어. 이렇게 돼야 돼 정상인데. 자, 어쨌든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테이블 보고서입니다. 이게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저장해 주시고요.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딱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왔죠. 자, 지난 시간에 뭐 하라고 했죠? 폼에 보고서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서를 먼저 만들어야만이 그 버튼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 만든 다음에 해보겠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하고 레이블 보고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탁 정보 현황 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빠져 있죠. 이 내용이.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시고요. 약간만 넓혀 놓을게요. 넓혀 놓으면은 나중에 알아서 줄어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추입니다. 단추를 이용해서 실행 단추죠. 어디에 있느냐면은 양식 디자인에 요거 X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단추예요. 이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1이니까 똑같아요. 그림하고. 그래서 위치를 대략 여기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나중에 이제 또 옮기면 되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보고서 작업이죠. 보고서 작업이고 보고서를 열어보는 거죠. 보고서 열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고서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를 열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작업에 보고서 열기 해주시고 이건 간단합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열어야 되니까 클릭하시고 클릭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이 되어 있죠. 다음 눌러주시고 자, 이거 보니까 여기 단추 위에 보고서라고 이렇게 글씨가 나와야 돼요. 글씨는 텍스트죠. 이거 그림이 아니라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보고서 열기인데 열기는 지워주시고 뭐만 남겨놓고 보고서라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런 단추예요. 자,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는 놔두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그 상태 그대로 놔두시고 양식 디자인에 보면 속성 시트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크기를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너비가 얼마라고 했죠? 2cm. 높이가 얼마라고 했죠? 1cm.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자, 닫아주시면, 그리고 여기 눌러보니까 크기가 같고 위치가 비슷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폼 보기 눌러보세요. 폼 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뜨죠? 요거 눌러보세요. 보고서 열리는지. 이렇게 하면은 보고서 이렇게 열려야 돼요. 네, 보고서로 이동한 거죠? 닫아버리시고, 이제 요거에 다 됐으니까, 자, 여기에서 저장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닫아보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면은 여기 너비도 조정이 돼서 깔끔하게 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고서 버튼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서가 있어야 제대로 확인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집어넣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보고서 이름은 고객정보 레이블이라고 해서요. 고객정보 테이블을 가지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선택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시고 들어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정보에 대한 레이블이라고 했으니까 고객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고객정보 클릭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 바로 밑에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레이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맨 처음 컴퓨터에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조업체 A1 여기 눌러보시면 자,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A1 선택하시고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뭘로? 제품 번호 28315 3464 3개. 자, 제품 번호 28315를 쭉 찾아가면 되죠. 28315 찾아가서 3464 10개수 3개. 10개수 하나, 둘, 3개짜리. 이거죠. 그래서 레이블 용지, 스티커 용지잖아요, 우리. 우편물 우편 번호 주소 이렇게 딱 출력해서 뜯어서 편지 봉투에다 막 붙이는 그 레이블 용지, 스티커 용지죠. 그 용지입니다. 그래서 절약을 해야 되니까 3개씩 이렇게 인쇄하고 요 간격도 너무 넓게 하면은 용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잘라서 쓸 수 있는 범위만큼만 여백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굴림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도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10포인트, 그다음에 중간. 자, 요거는 한번 쓰면 그 글꼴로 계속 떠요. 저 그 전에 이제 작업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도둠으로 뜨는데 원래 기본 값은 처음 한 사람들은 굴림으로 주로 많이 뜹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했으면 다음 눌러주시고 이제 이런 형태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이거 막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정확하게 일단은 형태를 잘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를 잘 만들어 놓고 가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 여기에 이제 주어졌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로 수정해 주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레이블 필드 순서는 자, 고객명, 고객번호 여기 있죠. 고객명, 고객번호를 가장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는 생년월일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쓸 거고 총 4개의 필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보시고 이게 고객명이고 이게 고객번호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편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콜론이 붙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내용 콜론까지는 여기다 입력을 직접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걸로 가져오면은 생년월일이라는 말이 안 뜨고 생년월일이 직접 떠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항목명을 지금 바로 써서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자, 그래서 고객명 이렇게 해주시고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이거는 직접 입력 콜론이 들어있는 앞부분은 직접 입력한다.
띄웠으니까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객 이름이죠. 그래서 고객명 더블 클릭 해주시고, 이렇게 필드명은 중괄호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뭐죠? 고객번호인데, 고객번호는 무엇로 묶어졌어요? 네, 대괄호로 묶어졌어요. 그런 형식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대괄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고객번호 더블 클릭해 주시고, 대괄호 이렇게 묶어줘야 고객명 나오고, 대괄호 안에 고객번호 나오는 이런 형식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 내용은 생년월일 입력해 줘야 되겠죠? 생년, 월, 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이거는 이제 생년월일 그대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생년월일이 나올 건데, 생년월일이 우리가 썼던 그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두 자리 연,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가로 열고, 이런 일로, 요일이 이렇게 한 자리로 표시되는 이런 양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눌러서 연락처 해주시고, 콜론 해주시고, 이제 연락처를 더블 클릭해서 이 항목에 이 연락처라는 것을 띄워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여기서 잘 잡아주셔야 나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하는 내용은 여기에 이제 또 나와 있죠. 필드 표현 방법 해서 고객명과 고객번호는 굵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거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다음 눌러주시고, 자, 이거 뭘로 하라고 되냐면, 여기 5번 보면은, 레이블 출력 순서는 고객번호에 대해서 내림차순, 고객번호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 가장 큰 거, 95, 94, 92, 이렇게, 90, 이렇게 나왔죠. 큰 거가 맨 앞으로 오고, 가장 작은 게 맨 뒤로 가겠고. 고객번호 해서 여기 클릭해 주거나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을 못 해요. 그냥 이것만 나와 있어요. 정렬 기준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무조건 이거는 뭐냐면은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들어가서 이제 다음에서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 주시고, 자, 이름이 고객정보 레이블이죠. 여기에다가 레이블 입력해 주시고, 자, 우편물 레이블 디자인을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마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는 뭐죠? 굵게. 뭐, 엔드 연산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놓고 홈 탭 눌러서 굵게만 해주면 첫 번째 항목은 끝났어요. 두 번째 항목이 이제 좀 약간 난해하죠. 요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 이런 걸로.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니까 그냥 생년월일만 넣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보고서 보기 딱 눌러보니까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폼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포맷 하고 나와있죠. 포맷. 포맷을 적용해서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요 생년월일 여기부터 엔드부터 생년월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편집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메모장에서.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을 거예요. 자, 이거를 뭘로 이용해야 되냐면은 포맷. 자, FORMAT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그냥 문자가 아니니까 스트링 쓰지 마시고 포맷 해주시고 생년월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 이 생년월일을 자, 이거 날짜가 일단 먼저 나왔으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 해줄 거냐? 어떤 형태로 해줄 거냐? 자, 그런데 일단 형태를 여기다 집어 넣어볼게요. 연도 두 자리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YY 이렇게 되는데 포맷은 반드시 내용들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항목별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도 묶어줍니다. Y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이 들어가고 한 칸 띄어야 돼요. 요거까지 다
포맷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폼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포맷에다가 넣을 이런 폼들을 잘 보시고 이 폼 형식을 잘 보신 다음에 포맷에 넣어주시면 돼요. 연 다음에 한 칸 띄인 것까지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칸따옴표 문자니까 이것도 연 이렇게 해주시고 한 칸 띄고 칸따옴표. 이게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연하고 띄인 거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월을 표시해야 되겠죠. 12, 12가 나오는데 월은 뭐죠? mm 여기죠. 여기 mm 해도 되고 m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m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 m도 묶어줘야 되겠죠. 여기처럼. 이거 칸따옴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묶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인 거고요. 얘도 별도로 묶어주셔야 돼요. 칸따옴표 m 칸따옴표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뒤에 뭐가 나와있죠? 이제 월하고 한 칸 띄워야 되겠죠? 월하고 한 칸 띄우는 거. 그래서 칸따옴표 월 한 칸 띄우고 칸따옴표. 그 다음에 1은 D죠? D니까 자 칸따옴표 D 칸따옴표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한 칸 띄고 가로 열고까지 해줘야 돼요. 한 칸 띄고 가로 열고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칸따옴표 그 다음에 1 넣어주셔야 되죠. 1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가로 열고까지 한 칸 띄고 가로 열고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 닫아주시고 이거 닫은 거예요. 여기 이 몸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일이 나오는데 한 자리로 나오는 요일 한 자리로 표현하는 것을 AA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따옴표 그 다음에 AAA AAA 이렇게 하면은 요일을 한 자리로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AAA가 요일을 하나로 표시한다.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자, 이것도 묶어줘야 되겠죠. 여기도 이만큼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거 처리해 줘야 되겠죠. 여기 가로 열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이 포맷 가로도 닫아줘야 되겠죠. 자, 이 가로를 이제 해줘야 돼요. 여기 가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칸따옴표 가로 해주셔야 돼요. 가로. 여기 가로 해주시고, 요거 닫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여기까지가 되고요. 칸따옴표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이거에 대한, 가로에 대한 거죠. 여기 뒤에 가로에 대한 거, 가로는 문자니까 칸따옴표를 해준 거고요. 마지막은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는 걸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는 거니까 얘는 칸따옴표 묶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 내용 여기에다가 엔드부터 가지고 왔었죠. 붙여넣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 보기로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도 두 자리 연, 월, 일,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여기 요일이 한 자리로 나온 거예요. 제대로 나왔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나왔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이제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요거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출력 순서는 고객 번호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 가다 보시면 그룹화 및 정렬이 있어요. 이 메뉴에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고객 번호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기본값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거를 뭘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눌러서 여기서.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서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95년도부터 나왔죠. 근데 여기는 3개씩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 줄로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3개씩 나오게 되죠. 이 공간이 여기는 좁은데 여기 너무 넓어서 용지 낭비가 되죠. 요거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뭘로 줄이냐면 이 공간 여기를 여기서 페이지 바닥을 있는 부분 즉 본문에 해당되는 거죠. 본문 부분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이 공간을 줄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하고 비슷해졌죠. 자,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닫아주시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에 테이블 만들고 이거 테이블을 응용한 쿼리 여기다 지를 해가지고 쿼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입력하고 또는 조회도 하고 할 수 있는 폼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양식으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 이렇게 해서 네 형태로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 다 끝났으니까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폼이 아니라 마지막 뭘로? 보고서로. 자,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장 컨텐츠 사용까지 눌러주시면 보고서로 저장이 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 다 끝났으니까 액세스 마치겠습니다.